지난 4월 16일 장수군의 한 복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사장과 원장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바로 안 가져온다고 그 자리에서 멍멍이 들고 막 쇠파이프 뭐 이거 옆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바로 맞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재를 가지 않으면 참 이거 관리하기 힘들다. 맞은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랜 시간 복지원을 운영해온 이사장이 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일삼아왔다는 충격적 증언. 여기 왔고 여기 왔고. 이사장의 폭행을 피해 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다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서? 또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복지원 소유의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가 하며 가축관리와 시설 공사까지 모두 장애인들이 해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재료와 부패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단체로 탈이 난 적도 있었다는 시설 내 장애인들과 직원들. 또 일부 장애인들과 직원이 이사장과 그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충격적 증언. 심지어 원장이 직접 회계를 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교회 시설을 비롯한 농장 운영에 줄줄 새고 있던 상황. 취재에 나선 제작진과 만난 복지시설 이사장은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맞아. 그거 알아요. 왜 때리셨어요? 칼 때문에 칼 자꾸만 이러니까. 누굴 찔렀어요? 위협을 찌르진 했어요? 않았지만 그 애는 지가 그 하면은 리모컨도 집 던지고 이거 다 지그들 프로그램으로 영상 프로그램을 해갖고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놓고는 근데 무슨 노동창 씨가 어디서 노동창 나오나?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부인하는 이사장과 원장 부부. 장애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수군에서는 이사장 가족에게 장애인 생활시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복지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과 원장 부부는 어떤 사람일까? 제작진이 장애인 복지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올 초 지역의 한 일간지에 실린 이사장과 원장 부부.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에 통감하며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수군에서는 이사장 부부 역시 중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렸다는 마을 주민. 동네하고 별 전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일하지. 이제 부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대화도 없고 그냥 온전하게 인사 정도. 마을 내 주민들과는 일체의 교류 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해당 복지원. 복지원 자원봉사를 했던 한 주민은 이사장이 외부인과 시설 장애인들이 대화하는 것도 꺼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 이상은 뭐 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조금 말이 통했어. 그런데 이 씨는 말이 안 통했죠. 이 양반은 행정에 와서도 똥물도 퍼붓고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자원봉사들조차 시설 내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막고 자신의 의견이 개진되지 않으면 난폭한 성향을 드러냈다는 이사장. 이사장 부부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걸까? 내가 86년도에 장애인주로 들어왔는데 83년 장애 있고 내가 이런 꼴 당하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어. 당신들이 다리가 없다 힘좀 한번 당겨봐. 어떤가? 이래긴 사람이.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했던 이사장. 그는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된 걸까?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절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직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가서 뭐 포탄을 맞아서 그렇게 됐다. 뭐 다 듣는 분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한 제작진.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1983년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코치로 활약했다는 것. 그때 이제 코치로 계셨던 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원흥재. 원흥재 코치님 말고 제외하고 이라는 코치도 있었나요, 혹시? 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이력은 네. 따로 없으세요. 선수나 코치 활동을 하신 이력이 없으신 거예요? 네네. 축구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이사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제작진은 복지시설 내에 무인가 교회를 설립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이사장의 진위도 궁금해졌습니다. 교단은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그럼 거기서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안수는 97년대. 그럼 그 자료가 있어요? 당연히 저거 나중에 하자. 그런 것까지 아니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왜 종교시설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종교시설 안 여긴 종교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 저기 11조도 낸다던데? 실제로는 본인들 의사 불켜갖고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만 하지. 도에서 집에서 다 했어. 군에서 하고 있어.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시설 내 장애인과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해온 이사장과 원장 부부.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예배를 보면서 그랬어요. 자기들은 마을로 만들어서 여기가 마을 한 마을이 되면 밑에 동네하고도 접촉 안 하고 우리 마을로 별도로 해서 같이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 목적은 교회를 전도하면서 살겠다. 그 이야기는 했어요. 복전이 소유한 토지는 임야 과수원, 대지 등을 포함해 총 11만 평. 이렇게 넓은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법인 운영 신고시설로 등록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을 하면 또 다르게 뭐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나 봐요. 사단법인을 한다고 한참 또 서류 막 준비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또 판정이 나서 지금 현 체제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법인화가 되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원장 부부는 왜 법인화를 위해 노력했던 걸까? 전문가 역시 법인화에 따른 여러 제약과 감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부 부재를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내가 소신 있게 내 뜻대로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은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마라. 또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어야지 이런 지도 점검, 지적을 받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20년 가까이 개인 시설로 운영해온 이곳을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을 받는 법인 시설로 만든 게 의아하다는 전문가. 그런데 이사장이 법인 시설로 등록된 토지의 임대료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인삼밭을 이렇게 임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삼밭의 임대료가 서정원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을 했다라고. 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익금은 이사장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 임대한 지가 올해 4년 차인데 임대료 380만 원. 그냥 로 돼 있던데. 아, 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어요? 그동안 이사장이 부당하게 토지 수익금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산물의 수익금 역시 이사장 부부가 관리를 해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과 농사가 7,000평만 농사를 지어도 굉장히 꽤 많은 돈이 입금이 되었을 건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영농 프로그램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장애인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그 수익금은 이사장과 원장 부부가 가로챈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이런 이곳은 특징이 직장인만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그런 여성분도 좀 힘들 것 같고 이사장님이 취지, 목적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기되는 또 다른 의혹. 저희가 제일 의심이 갔던 게 땅은 11만 평이라고 돼 있지만 왜 법인이 빨리 안 됩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땅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관리를 하는 분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던 거고. 제작진은 해당 복지원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재단법인의 소유였던 11만 평의 토지가 2018년 복지시설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복지원 소유로 이전된 겁니다. 서울에서 다양한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재단법인. 재단 홈페이지에는 과거 재단법인에서 장수에 있는 복지시설에 토지를 기부한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어떻게 복지시설 소유가 될 수 있었을까? 탈북자들을 위한 어떤 재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저 장애인의 집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이 장애인 재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다가 교회에서 지금 있는 그 땅을 향후 미래 사업을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예 사가지고 임의단체에다가 땅을 주면은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이 장인의 집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확하게 설립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제공하는 걸로 일단 에다가 그렇게 옵션을 붙였 지정 기탁을 하신 거예요. 법인이 설립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땅을 이제 완전히 그 출연재산으로 장애인 집에다가 넘겨드렸죠. 한 교회에서 장애인 재활을 돕는 공간을 찾던 중 해당 토지를 구입했고 이후 복지원이 법인화가 되며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는 단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장과 적지 않은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있던 그 임원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말 안 들으면 말을 원하는 대로 안 하지만 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셨었나 봐요.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교인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11만 평의 토지. 하지만 농장의 수익을 위해 시설 장애인들은 갖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한 언행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사장. 제작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이사장님? 집을 비운 이사장과 원장 부부. 이사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 임대료를 이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다던데. 아니 그 뭘 알고 싶어요? 그건 맞아요? 내가 그 MBC에 대답할 이유가 있나요? 땅 회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하고 하면 되겠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사장. 장수군에서는 시설 및 법인의 예산 회계의 부적성, 특히 예산 지출 원칙 미준수, 목적의 사용 등등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수군과 장수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조사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빠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걸 보면 전혀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뭐 계속 뭐 기자회견이나 또 다른 뭐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자꾸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고.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시설 내 장애인들 모두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존엄성을 존중받는 삶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네, 센터장님, 이 장애인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칭 전북 시민사회 대책위가 꾸려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일단 대책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시설의 문제, 인권 유린의 문제들을 지역사회에 알려내는 게 가장 큰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우선되는 게 거주인의 인권 구제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행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많고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대책위가 좀 참여를 해서 우리 거주인 중심의 또 인권 중심의 그런 조사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행정의 관리 감독 체계도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조금 더 어떤 본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원래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위촉하게 돼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참여하게 돼서 이분들이 이제 문제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는 그냥 회의입니다. 회의. 그 안에 가서 뭐 거주인과 상담할 수도 없고 그냥 이사회 자체의 회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분이 참여하더라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인권지킴이단도 수시로 와서 개인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상담을 하고 거주인도 상담을 하는데 대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해요. 갑자기 외부 사람이 오셔서 맡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면 그 질문 자체를 회피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방식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지도 점검도 수시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게 되게 회계 또는 행정문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의 문제를 들춰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조에 있죠. 최근만 하더라도 자림원이나 남원의 교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사건 이런 것들로 이제 물의를 일으켰었고 전 원장 조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각각 원생 4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분명히 전라북도 도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한 지 지금 2, 3년 만에 또 이 부분이 터진 거고 근데 여전히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실시되었고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를 감독할 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이게 초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반복되어도 재발이 계속되는 거죠. 장수군이나 도에서 비리 사실을 적발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 문제가 2월정에 아마 그 진정이 직원들에서 진정이 됐었건데 벌써 지금 2개월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 뭐 감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책임, 군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사회가 모여서 뭐 시설 법인의 1년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기본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과수원과 논밭일 텐데 이거를 방치해 두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느냐 이걸 당연히 심의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저도 놀랐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권 침해나 뭐 회계 부정이나 이 복지 시설의 어떤 문제점들을 수십 년 동안 봐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그냥 회계 보고만 받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나가실 분들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삼밭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부지에 있는데 거길 한 번도 안 와보셨나요? 와보셔서 저 인삼밭 누가 짓는 거냐? 그리고 저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백번천번 물으실 수 있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분들 어떻게 얼굴 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어떤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만두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모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는 알아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의 문제, 원장의 문제를 풀 키는 행정력보다 법인에서 먼저 선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네요. 이거 대표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의사로서 장애인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학교 교장 교감 또는 특수교사로 3년 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한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만 종사를 하면 경력이 있으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굉장히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만 종사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가 아닌 오너들이, 원장들이 자리를 하는 경우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수사나 인권위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어떤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개성 명령이 있고 1차로, 그다음에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시설 폐쇄 이 세 가정이 있는데 대개 이제 단계별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거주인을 대상으로 폭력, 성폭력, 학대 이 사실이 좀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면 1차 예안에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금의 장소에 있는 그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동안 오래전에 시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리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시설 폐쇄가 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자녀가 만약에 그 해당 시설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시설이 시설 폐쇄가 됐을 때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겠고 당장 다른 데로 보내야 될 데가 없다면 시설 폐쇄가 꼭 정답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요 시설 폐쇄로 인해서 거주인들이 이제 전원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제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장수군에서 그걸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주거의 마련이라든지 활동 지원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시설 폐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장수군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전원 조치를 할 다른 대책과 시설이 없다. 근데 분명히 국가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장수군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 문제를 도대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몇 달 혹은 또 길게는 뭐 사법 절차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대책위에서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